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 도시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야생여우가 돌아다니고 공원에는 사슴떼가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자 야생동물들이 그 공간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모든 동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먹이사슬에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야생동물의 삶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지난 3월 19일 콜버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학과 진화지에 독특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것은 바로 카메라 트랩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셔터를 누르는 장치입니다. 콜버튼 교수는 인간이 사라진 공간에서 야생동물들이 모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먹이 사슬에서 차지한 위치에 따라서 반응 형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슴이나 무스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은 오히려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반대로 퓨마 같은 육식동물들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대형 육식동물들은 사람들과 원래부터 안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육식동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도망가거나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육식동물들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산다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육식동물들에게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래서 공격했다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육식동물과 인간들의 만남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는 거리의 인적이 끊겼습니다. 격리 조치로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깝깝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산과 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으면 육식동물들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슴이나 무스 같은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공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초식동물들이 인간을 육식동물을 막아주는 방패로 사용한 셈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서식지에 따라서도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반대로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은 늘었습니다. 시골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붐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골에 사는 동물들은 자유로운 공간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도시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그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자유를 만끽한 시간은 바로 밤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잠들고 있는 밤에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도시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도심의 야행성 생활에 적응하면서 몸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에서 많이 목격된 여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떠돌이개나 혹은 길고양이들이 주로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뒤집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여우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대 연구진은 지난 2020년 여우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몸 형태가 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주둥이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야생 여우는 주둥이가 길입니다. 그래야지 먹이를 물고 놓치지 않을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도시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죠. 주둥이가 길면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둥이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산이나 들에 사는 여우는 이전처럼 비슷한 먹이를 잡고 살았지만 도시에 사는 여우는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까 주둥이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나 활동 시간도 바꿨습니다. 생활이 모두 바뀐 것이죠. 어쩌면 여우처럼 그들도 몸 형태가 다르게 진화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야생동물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야생동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덜 된 외딴 곳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존 전략이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거나 혹은 야생동물들이 보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나 혹은 야생동물들이 번식하는 시기에는 등산로나 캠핑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던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살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고층 빌딩 꼭대기를 보면 매가 어김없이 살고 있습니다. 매에게는 도시 및 고층 빌딩이 절벽과 같은 환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은 도시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공간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양재천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너구리가 지나가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명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현장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